네. 국정수에 대고 질문하기 전 아주현재 김슬기입니다. 지방선거 어쨌든 되셔서 탈출을 하셨는데 가장 많이들 궁금하시는 게 앞으로 4기 당권 도전에 대한 계획이신 것 같아요. 좀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한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보세요, 의원님. 지난 1년 반 정도 이렇게 한번 돌이켜봤어요. 처음에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가 회색이 짙었을 때, 그때 나와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로 이끌면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또 대선에서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그리고 곧 이어서 정말로 중요한 현 정부가 꼭 성취해야 될 시대 정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것을 국정 과제화하는 인수위원회를 이끌고, 그리고 또 곧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뛰어들어서 경기도 및 수도권 선거를 나름대로 열심히 견인하는 역할들을 하는 그런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만은 그렇게 함께 싸워왔지만 저는 이 우리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신임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가 가진 생각들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전부터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온 것이 제가 그 재선 의원 때일 겁니다. 그때 김영란법 통과를 시키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새롭게 또 정치를 시작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그런 과정이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무슨 지금 뭐 당권 관련이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의정 활동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상임위원회는 외통위 선호하시는 걸로 아는데 변화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일각에서는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는 외통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 몇 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교면 외교, 과학기술이면 과학기술 다 이렇게 따로따로 전공 분야들이 존재를 했었다면,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 시작되면서 외교와 과학기술과 안보와 그리고 경제가 하나로 뭉쳐지는, 인류 역사상 처음 보는 그런 광경들을 지금 맞닥뜨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외교 문제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그런 분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야들, 예를 들면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들이 제가 전공을 가지고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외교 분야도 저 같으면은,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고 독일에서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 방문 학자를 했었고, 그리고
일본과 비즈니스를 하고 또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등 아마 국회의원 중에 저보다 글로벌 경험이 많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외교 분야라든지 글로벌 감각적인 분야에서 비전공자라는 말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여기 먼저 할게요. 네, 국회의원 29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는 혁신이 관련해서 지금 당내 비판도 나오고 있고 이제 정권 관련한 이제 경쟁이자 폭언심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관련해서 혁신이 관련해서 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은 계속 혁신해야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또 꼭 이루어야 될 시대적인 과제인 그런 시대 정신을 반영하게 그 정당이라는 것이 계속 변화를 거듭해야 된다. 그런 정당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당의 혁신이라는 것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계층을 대표하게 마련인데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로 힘든 사회적인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을 대표를 할 수 있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들을 만드는 그래서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을 수 있는 정당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 그 낡은 이념 지향적인 정당에서 탈피해야 되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혁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이 있는데 자기 머릿속의 세상과 똑같은 세상을 현실에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게 바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문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자기 머릿속의 생각 또는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실에서 내가 직접 바라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종의 실용정치 정당이 되어야만 이제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정당 혁신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그 두 부분을 꼽고 싶습니다. 예, 다음 좀 뒤로 가볼게요. 예. 의원님 한국일보 국장이라고 합니다. 공부 모임과 포럼을 준비하신다는 보도도 나오는데요. 주제나 구체적인 일정들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특별히 뭐 어떤 공부 모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난 10년간 정치하면서 항상 했었던 것이 뭐 가장 가까운 예로 국민의당 경우를 봐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보면은 매주 수요일마다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같이 공부하는 모임 그리고 그 공부하는 내용 자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모임들을 거의 한순간도 빼지 않고 10년 내내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워낙 세상은 지금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면 금방 뒤처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책적으로 제대로 그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정책이 성공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이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부라는 것은, 공부 모임이라는 것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마지막 두 분만 더 저기 국민일보 신규입니다. 추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팀을 방문했는데 뭐 이를 두고도 다음 일각에서는 자기 정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글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아마 다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어떤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이 그 어떤 가시적인, 그래서 그 상호 호혜적인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양쪽 국가에 다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방문했다 왔다 그것만은 의미가 없고 아마 그 목적으로만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지켜봐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한 번. 예, 여기. 아까 모든 정당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에는 어떤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랑 그런 변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번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고 이번 총선도 이렇게 보시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저는 판단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개혁을 하라고 힘을 실어주지만 동시에 그것을 자만심을 가지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또 나름대로 제어 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이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고 그 결과가 지난 대선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국민의힘이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나름대로 대승을 거뒀다고 해서 절대로 자만하면은 안 된다.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혜택을 드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그 2시에 그 예정이 있어가지고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